미국의 기업가 스티브 잡슨, 배우 김영애,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영국 배우 존 허트도 피해가지 못한 질환이 있다. 바로 암 중에서도 악명 높은 췌장암.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인데,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데다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암 중의 암,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의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암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약 10%로 예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암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췌장암인데요. 네. 건강 A2G 오늘 이 시간에는 췌장암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동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췌장이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위치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췌장이라는 장기는 저희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판크리아스라는 용어로 배우게 되는 장기입니다.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시면 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전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아스라고 하면은 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합쳐보면은 모두 살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봤을 때는 옛날 사람들은 췌장이라는 조직이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살로만 이루어진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리스에서 유명한 철학자와 과학자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췌장이라는 장기를 주변의 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로 규명을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분인 갈렌이라는 분은 위장의 쿠션 역할을 하는 장기로 그렇게 장기로 구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췌장에 하는 역할과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췌장은 크게 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능과 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 길이가 12에서 20cm, 그리고 무게가 약 70에서 110g이 나가게 되는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상복부 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복부 중에서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장의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의 뒤쪽인 후복막강에 위치를 하게 되어서 등 쪽에 가까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아프게 되면은 등 쪽이 아프다는 것도 이 해부학적인 위치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췌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역할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입, 식도, 위장을 통해서 분쇄가 되는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잘게 분쇄가 돼서 내려왔는 음식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과 같이 섞이게 되어서 소화가 되게 되는데, 이 소화액은 무색 투명하며 하루에 약 1.5리터가량 상당히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음식과 췌장액이 섞이게 되면 흔히 3대 영양소로 알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분해가 돼서 각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각 부분에서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장에서는 위산이라는 아주 독한 산성의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십이지장으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십이지장은 위산에 상당히 취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앉는 위산을 이 췌장액과 만나게 되어서 서로 중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십이지장이 위산으로부터 보호가 되게 되는 그런 보호의 역할도 같이 겸하게 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포도당 주사를 맞았을 때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혈당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금식을 오래 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경우 혈당이 너무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원을 혈당으로 바꾸게 되어서 혈당이 일정 부분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췌장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오게 되어서 당뇨가 없던 분들이 새로 당뇨가 생기거나 당뇨가 조절이 잘 되던 분들이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췌장암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 자기야, 아 갑자기 왜? 또 믿어보나? 미국 드라마 좀 그만 봐라 제발. 실컷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빠 죽겠구만은 진짜. 잠깐만 자기야 잠깐만 내 이거 다 보고 도와줄게 방해하지 마라. 다 보고 도와주긴 뭐 다 보고 도와줘 진짜. 맨날 극하면서 한 번도 도와준 적 있나? 없으면서. 아이고 알았다 같이 할게 좀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내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다 이가 지금. 영어 샬라.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잔소리 안 하게 생겼나? 하루 종일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미드 드라마나 보고 앉았고. 내 친구 미자 알지? 미자 봐라. 미자 부부는 이번 주에도 신랑이 미자한테 이벤트 해줬다 하더라. 얼마나 가정적이고 돈 잘 벌지. 진짜 잘생겼지. 얼마나 사람이 멋지노. 나는 내가 돈 벌어야 되지. 내가 청소해야 되지. 내가 빨래해야 되지. 내가 밥 해야 되지. 이게 뭔 짓이고 내 발자가 이거든. 제 발자가. 대신 그 미자씨 신랑은 머리 까졌다 이가. 그러고 난 나이 더 어리잖아. 자기가 그래 미자씨처럼 요리를 잘하나. 그렇다고 뭐 몸매가 이래 확 죽인다 이거가. 뭐 돈을 잘 벌어. 아침밥을 차려주길라나. 뭐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죽고 싶나 지금. 뭐가? 아니. 왜 맨날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싸우노? 둘이가 자꾸 이렇게 싸우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나? 왜? 서로 뭐 주먹하고 막 짓듣고 막 그렇게 막 싸우지? 좀 해라 좀 일은. 야 시집이나 가고 말해라. 그러고 네가 시집을 안 가는 거가 못 가는 거지. 남자가 있어야지. 맞아요! 왜 떼떼떼떼떼거리고 있나 진짜? 결혼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그렇지. 결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아가씨도 뭐 시집가면 잘생길 줄 알아요. 그래. 속 시끄러 죽겠다 진짜. 잠깐만. 올해는 시집을 가든가 안 가든가. 그래, 딱 빼라, 알겠나? 그러니까. 아니 금방 둘이 싸우다 왜다 남자애 그게 화가 왜 나한테 오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끼어들었잖아. 원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치 자기야? 맞다 대기야 그렇지. 자기야 왜? 근데 자기가 얼굴이 이상해. 얼굴이 노랗고 눈알이 색깔이 이상해. 드디어 늑대 인간이 된 것인가? 아우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진짜. 자기 흰자 봐라. 눈 안에 흰자가 지금 누렇게 떴다고. 누렇게 떴어. 오빠 왜? 내가 어. TV 스크린이 건강상보고 진짜 자주 보잖아. 거기서 그랬는데 이 흰자가 누렇게 되면은 담석증이라겠지 싶은데? 자기야. 야 눈이 노란 게 황달이지 그게 담석증이가. 아니 그니까 눈이 노라고 황달, 눈이 노랗기 때문에 황달이면은 담석증 그거라 했다니까. 자기야. 왜? 그것이 좀 심각하긴 심각하다. 요즘 밥맛도 없다며. 그리고 그치. 자기 살도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없던 당뇨병도 생겼잖아. 그렇지. 나 진짜 어떡하노 지금. 자기 췌장암 아이가? 췌장암. 담석증. 에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췌장암이고. 아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자기 빨리 병원 가자. 아 자꾸 겁주지 마라. 아니다 괜찮다. 어떡하노. 췌장암일지도 모르겠다. 어떡하노. 아니다. 죽는 거야? 에이 죽기는 췌장암이라고 다 죽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병원 가보자. 네 일단 손도 떴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다. 옷 좀 사러 갈래? 옷 사고 그래 병원 가자. 그럼 배도 됩니다. 고픈데 밥도 먹고.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가 문제인데요. 네. 두 분 정답이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일 것 같은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췌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췌장암에 걸리면 소화도 잘 되지 않고요. 또 혈중 내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나 이 눈 흰자 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췌장암을 의심을 해봐야 될걸요. 지연 씨한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진다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볼 때 지연 씨는
반의사입니다, 반의사. 왜냐하면 이 황달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쓸개에 돌이 생기는 이 담석적인 경우에도 황달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황달이 생겼다고 해서 췌장암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누가 정답인가요, 교수님? 이번 문제는 두 분 다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췌장암의 증상은 흔히 복통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복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이 상복부, 후복막강, 즉 등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복부나 등 쪽의 불편감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하신 황달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겼을 경우에는 황달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지만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생겼을 경우에는 황달 증상이 없이 췌장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황달이 생겼다고 해서 췌장암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암 환자분들이 췌장암으로 인해서 오심이나 구토 등과 같이 소화기 증상이 발생을 해서 식욕부진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이 생겼을 경우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없던 분들이 새롭게 당뇨가 생기거나 아니면 당뇨가 조절이 잘 되던 분들이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암의 증상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근데 교수님, 그런가 하면은 췌장암에 의심돼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췌장의 위치가 위나 간 같은 그런 장기 뒤쪽에 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을 해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췌장암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검사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영상검사,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 기능 검사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발생한 암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눌러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못 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 이상과 황달 수치 상승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양 표지자 검사를 보시겠습니다. 흔히 CA19-9라고 알려져 있는 종양 표지자 검사는 췌장암이 발생했을 때 수치가 상승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모두 췌장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췌장암으로 단독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 의사들은 이 수치를 사용할 때 췌장암 치료를 하기 전에 이 수치가 올라가 있던 사람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치료의 반응이 좋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치료 과정 중에 이 수치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환자분은 지금 재발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치료의 반응을 잘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지금 금식만 하고 나가시면 근처 병원에서 바로 손쉽게 해보실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복부 초음파의 가장 큰 맹점이 초음파가 공기와 만나게 되면 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되는데 앞서 보신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췌장은 위장의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는 정상적으로도 장내 공기가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트름을 하게 되면 공기가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 바깥쪽에서 쏘는 초음파가 위장을 거쳐서 췌장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와 만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초음파의 상당 부분이 산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명한 췌장의 영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췌장을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췌장의 영상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T와 MRI 검사는 모두 우리 몸을 잘라서 단면을 보는 검사로 췌장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검사가 됩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보시면 CT는 방사선 노출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이고 MRI는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서 찍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CT는 방사선 노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찍을 수는 없는 검사이고 또 MRI 검사는 한번 검사하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검사 중간에 약 7, 8초 정도 숨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환자가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검사도 모두 선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펫CT 검사가 있겠습니다. 요즘 펫CT라고 하면은 암 CT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찍는 CT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모든 암을 검사할 때 펫CT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신 췌장 CT나 MRI를 찍어서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펫CT를 찍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병변이 애매할 때 도움을 받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는 위장 내에 있는 공기 때문에 산란이 되어서 명확한 영상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 초음파 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있는 특수 내시경이라서 내시경 검사를 하듯이 위장 안에 기구를 넣고 거기서 바로 초음파를 쏘게 되면은 공기에 산란이 없이 바로 췌장을 선명한 영상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에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위장을 뚫고 췌장까지 접근을 시키면 실제로 췌장 조직을 얻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초음파, CT, MRI, 방금 말씀드린 초음파 내시경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정확한 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검사는 현미경 검사, 즉 조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에 얻어 나온 조직을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확대를 하거나 특수 염색을 해서 이 중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조직 확진 검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검사를 받아서 이제 췌장암 진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술적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암이라고 하는 나쁜 부분을 내 몸에서 잘라서 내 몸 밖으로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주변에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나 아니면 큰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췌장암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뿐만 아니고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술적 치료입니다. 췌장암을 어떻게 잘라내고 또 주변 장기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휘플씨 수술 방법과 유문보전 췌12지장 절제술 방법, 그리고 췌장 전 절제술 방법, 그리고 만약 췌장암이 췌장의 꼬리 부분에 생겼을 경우에는 원위부 췌장 절제술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 방법은 췌장암의 크기, 위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나이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외과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항암 치료라고 알고 있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혈관 또는 경구로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 방법을 통틀어서 칭하는 말입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병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약물의 종류, 병합에 따라서 이 약제를 투여하는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항암 치료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FU라고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이 약제는 가장 오래전에 개발된 약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세포의 DNA 합성을 억제를 해서 항암 치료 효과를 노리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췌장암에 있어서는 이 5FU뿐만 아니라 이리노테칸, 유코보린, 옥살리플라틴과 같은 4가지 항암제를 병합을 해서 폴피리녹스라는 약자로 해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4가지 항암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전신 상태가 아주 양호해야지만 이 치료를 끝까지 완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치료 중간에 식욕 부진이나 구역, 구토뿐만 아니라 호중구 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 만으로 48시간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젬시타빈 약제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췌장암에 있어서 항암 치료는 젬시타빈 전과 젬시타빈 후로 나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췌장암의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에서도 사용이 되는 약제로 앞서 말씀드린 폴피리녹스보다는 훨씬 그 독성이 덜하고 또 약제를 투여했을 때 항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전신적으로 쇠약한
고령의 환자분에게서도 무리 없이 투여할 수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약제입니다. 최근 신기술로 분류되어 있는 나노결합 기술을 응용을 해서 만든 약제로 종양 타겟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을 통해 인체 단백질인 알부민과 파클리탁셀을 결합시킨 약물입니다. 정상 세포에 있는 이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또 항암제가 췌장암 세포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인 항암 치료 약물로서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약물입니다. 다음으로 얼로티닙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제는 항암제는 아니고 표적치료제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젬시타빈이라는 약제가 췌장암 세포에 좀 더 선택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젬시타빈과 이 얼로티닙이라는 약물을 같이 병합을 했을 경우에 췌장암에 있어서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 최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다음으로 S1이라는 약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제들은 다 주사용 약제인 반면에 이 S1이라는 약제는 입으로 먹는 경구용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경구로 쓰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주사 약제인 젬시타빈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열등하지 않다, 즉 동등하다라는 결과를 얻어서 주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투여를 고려 중인 약제입니다. 다음으로 나노라이포조말 이리노테칸 약제입니다. 이 약제가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되어 있는 약제인데 역시 나노 기술을 동반한 최신으로 개발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이 약제는 췌장암 내로 이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제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약제가 췌장암 세포 내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 세포에 좀 더 선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많이 기대가 되는 약물입니다. 다음으로 면역치료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암종들이 항암 세포 독성 약제에서 면역치료로 그 치료 패러다임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도 이 면역치료에 대해서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시도가 되고 있는 약물이 펜브룰리주맙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제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젬시타빈과 앞서 말씀드린 알부민 결합 패클리탁셀이라는 약제와 같이 병합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췌장암 환자에게 있어서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 사용 승인을 요청해서 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약제입니다. 네, 췌장암의 치료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췌장암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선미야, 선미야, 미야. 아닌데 우리 선미가 아닌데. 맞다. 쌍꺼풀 수술하고 살쪄서 그렇다. 빨리 앉아라 할아버지. 쌍꺼풀 했는데 그게 얼굴이 그. 아 빨리 앉아라 할아버지. 보토스도 맞았다. 빨리 앉아라. 알았다. 할아버지 잘 있었어? 선미야. 어? 우리 할배값 좀 가자. 어디? 왜 어떻게 뭐 잘생긴 총각 있더나? 어디 있던데 어디 아니면 뭐 어디 물 좋은 데 있나? 맛있는 데 있나? 할배랑 좋은 데 가자. 좋은 데라 하면은 어떻게 뭐 레스토랑 아니면 뭐 요즘 핫한 핫플레이스? 옷부터 좀 제대로 차려입고 아니 그냥 가자 당장. 아니다 가자. 할배 따라와 가자. 준비할게 기다려봐. 준비할 필요 없다. 빨리 온나. 기다려봐. 빨리 온나. 콩이 없네. 여보세요? 아유, 승희야, 일일 없지? 별일 없지. 맨날 집에만 있는데 내가 무슨 별일 있겠노? 엄마는 별일 없지? 아유, 나도 별일 없지. 그래, 너가 오빠하고 너 이쁜 새언니도 잘 있지? 어? 소식 없나? 뭐 별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했지 뭐 가만히 있겠나? 별일 없다. 아이고, 약을 좀 지어 먹어야 되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노. 됐거든.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거든. 아무튼 그런 스트레스 주지 마라. 아이고, 내가 뭔 소리 하나 안 해.
전화도 잘 안 한다 이가. 그나저나 니는 별일 없자? 내하고 똑같이 별일 없지. 아무 일도 없다. 너무 별일이 없어서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찝찝해가지고 전화했다 이가. 아이 뭐 별일 없으면 됐다 막. 나 안 그래도 있잖아. 방금 내가 꿈에 할아버지 나타났대. 할아버지. 뭔데 왜? 할아버지가 내한테 나타나가지고 자꾸 내보고 어디 뭐 좋은 데 가자 하는 거 보니까 어디 뭐 괜찮은 남자 소개해줄라 하는가? 좋은데. 아유, 니 요즘 뭐 아픈 데 없나? 뭐 딱히 뭐 아프진 않는데 아 맞다. 내 요즘 뭐 소화도 좀 안 되고 그다음 한달기도 좀 있고 엄마 내 아무래도 오빠랑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러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못 살지 싶다. 소화가 안 되고 한달기가 있다고? 근데 빨리 병원 가봐라. 걔한테 언니랑 오빠랑만 같이 안 살면 된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니까. 걔한테 그게 아니고 너가 할아버지가 살아 상전에 췌장암이셨다 이가. 그래가 췌장암 오시갖고 돌아가셨다 이가. 그 할아버지가 그 췌장암 하기 전에 그 증상하고 똑같구만은. 그래가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 아이가. 뭐? 췌장암이라고? 그래, 췌장암은 그거는 막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이가. 얼른 검사 한번 받아봐라. 그니까 할아버지가 췌장암이라서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췌장암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자 했다고. 얼른 병원 가봐라. 응? 할아버지는 어떡해? 왜 이럴 때만 나타나는데 같이 가자는 말이 내보고 죽는단 말이가. 그렇게 오빠한테만 잘해주더니 왜 내한테는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전화해보길 잘했네. 너가 할아버지가 니를 살린 기다. 니를 살린 기야. 감사할 줄 알아라. 도운 거 아니다. 할아버지 도움이 안 된다. 끊어라.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은 췌장암은 가족력이 강한 질환이답니다. 과연 이 문제 저도 궁금한데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이번 문제는 제가 꼭 반드시 맞힐 겁니다. 맞는 말 아닐까요? 가족 중에 혹시나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뭐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반대인데요. 이 췌장암의 원인 중에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질문은 이 췌장암은 가족력이 강한 질환이다 이 질문이거든요. 강한을 굳이 강조하는 건 질문을 꼬아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 속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흡연이나 잘못된 식습관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교수님? 이 문제 역시 두 분 다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흔히 여러 가지 암종들이 가족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도 가족력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데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형제, 자매 중에서 췌장암 환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 확률이 약 1에서 2% 정도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가족 중에서 한 명의 췌장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4에서 6%, 두 명이 있을 경우도 약 4에서 7%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성이 약 2%에서 5% 증가하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췌장암의 위험 인자를 통해서도 이 정도 위험 인자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 췌장암 환자가 3명 이상 아주 많은 수의 췌장암 환자가 있게 되면은 췌장암 발생 위험성은 약 17에서 많게는 32%까지 느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요 주의로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자체는 서양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페트로 교수님, 췌장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먼저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68세 된 여자 환자분인데 췌장 머리 쪽에 약 4cm가 되는 췌장암과 함께 간 전이가 2군데 관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췌장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나서 약 2개월 뒤에 찍은 CT입니다. 4cm가 되었던 췌장암은 2cm로 크기가 줄었고 간 전이 병변 또한 한 군데는 완전히 없어졌으며 한 군데도 명확하게 크기가 줄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예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췌장암의 치료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시기에는 이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식습관, 금연과 절주가 예방에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조절이 잘 되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족 중에서 췌장암 환자분들이 다수가 계신다면, 그리고 만성 췌장염 환자거나 췌장에 물혹이 있는 경우에는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있는 의사분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0% 정도로 참 그 예후가 좋지 못한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진 꼭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동욱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